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줄어드는 기색이 없으니 모든 국민이 힘들어지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임대료를 감액해준 건물주에게는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에도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번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새로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영업이 아주 어려워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고 싶지만 계약 기간이 있어서 폐업을 해도 월세는 내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로 관련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상가 임대차법이 최근에 2번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어보면 여기저기 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법을 정확하게 짚어감으로써 건물주는 물론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액하여 주었을 때 계약서 특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지,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액해 주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기간에 연체된 월세는 연체대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임차인에게도 계약 해지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차임을 감액해준 착한 건물주에 대하여는 나라에서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액 시 특약사항을 쓰는 요령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 및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이게 중요한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료가 감액하였을 때 특약사항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장 중심이니까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 규정은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일 때만 적용을 합니다. 서울시 예로 들면 환산 보증금 9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초과될 때는 지금 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시간제한, 집합금지 등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차임 1,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지금 임대차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차인의 감액 청구에 의하여 월차임을 1,000만 원에서 50%로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해주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액한 지 1년 후에 증액을 하게 될 때에는 보증금 1억에 월차임 500만 원에서 5% 이내인 525만 원까지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1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월차임을 감액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는 가트랑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을 하고 난 후 1년 후에 증액을 할 때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5% 이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10%이든 50%이든 100%이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 건물주께서 상황을 봐서 눈치껏이라고 해야 하나, 증액을 하게 될 때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튼 상황을 봐서 종전 금액인 보증금 1억에 월차임 1,000만 원이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 1년 후에 증액할 때에는 당연히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액을 할 때에는 낙성 계약이니까 구두로 하든 계약서를 쓰든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현장을 중시하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감액된 계약서 하나 쓰고 별도로 상가 건물 임대료이나 약정서도 씁니다. 이러한 서류는 당사자 간에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여기저기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라 뭐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다음 해에 건물주와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특약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위 소재지의 건물의 임대차 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여기에 본 기간이 끝난 후에 월차임은 종전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확실하게 해두기 위하여 써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하 전 임대료 얼마, 인하 후 임대료 얼마, 부가세 별도 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시니까 이 내용이 잘 들어가도록 쓰시면, 추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 사이트에 글로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상황을 배려라고 할까요? 임차인이 곤란한 상황에 따라 월차임을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은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일 때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도 계약이니까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만 적용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차임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감액을 해 주었습니다. 감액은 월차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두 달을 해 주었다 합시다. 이때 현장에서는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낙성 계약이니까 구두 계약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한번 증감을 하면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억 원의 월차임 1,000만 원에서 감액되었으니까 1억 보증금 1억에 월차임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액을 하려면 1년 후에 감액된 보증금 1억에 월차임 500만 원에서 5% 이내에서 증액을 하면 525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건물주는 월차임을 감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과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별도로 금일봉이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가 연체된 사실이 있었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연체된 금액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추선했을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 거절권,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규정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든 이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그 금액을 연체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상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을 때, 지금은 연체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금액에 연체된 사실이 있을 때,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건물이 매매되어 종전 임대인에게 연체된 사실이 있었던 것은 해당되지 않고, 현재 임대인에게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경험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는 항목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사이에 연체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 금액은 여기에서는 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사이에 연체를 6번을 했다고 합시다. 3천만 원을 연체. 그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총 8번 8기에 달하는 금액 4천만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래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연체된 8개월 중 6개월치는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여기서부터 여기 6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문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추선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하려고 할 때 건물주인 임대인은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사이에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연체액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추선하여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임대인이나 건물주는 월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사이에 연체된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차임 입금한 날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통장으로 월차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차임의 입금일, 날짜 이런 걸 잘 체크하고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월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이 밀려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번에 개정된 것이 없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3기에 달하는 금액이 밀려 있느냐, 월차임이 100만 원이면 현재 밀린 금액이 300만 원이냐라는 거죠.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통고하면 도달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1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연체액이 200만 원 밀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때는 거기서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사이에 밀려있는 연체액은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간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의 거절이나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때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3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체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한 번 연체하여 총 3기에 달하는 금액 300만 원이 연체되었다 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보다는 현장을 중시하는 우리는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데 뭐 3기 연체되었다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면 이 규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들께서 보통 연체액이 밀리면 10개월 정도 밀려야 그때서야 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합니다. 그때는 이미 연체액이 뭐 10달 이상 밀려 있어서 보증금은 다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때 계약 해지 통보하고 명도 소송하고 등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건물주들은 시간상 정신적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러한 시기를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